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을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높은 사람들을 태우느라 희생자를 헬기에 안 태웠다는 건데요.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24분에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 A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경 3009함으로 이송한 후에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때 원격으로 목포에 있는 병원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목포에 있는 의료진이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당시 목포에서 병원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한 A군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치보다 상당히 밑도는 69%였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함정을 3개를 옮겨서 이송을 했고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두 5척의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4시간 41분이 걸린 건데요. 이렇게 급하게 환자를 이송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헬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헬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헬기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를 5시 반에 했고 즉시 이송하라 이렇게 병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5시 44분에는 당시 서해 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7시에는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청장이 이 헬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면 혹시 살릴 수 있었을 수도 있던 생명을 이 높은 사람들 타는 이 헬기 때문에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조위 발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P-80 넘버 2 환자 지금 익수자 1명 어렸습니다. 익수자 1명 반대에 태우고 삼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현재 호흡 없으며 산소 포화도 제로인. 지금 헬기 선회 중에 있어. 빨리 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네. 피적으로 올린다고. 피적으로. 피적 알아요? 미크로 옮기죠. 헬기 안 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A쪽으로 옮겨야죠. 입수랑 피적으로 갑니다. 앞에. 헬기 땡기면서 그쪽에. 헬기로 이송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이 학생을 싣기 위해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119 헬기조차도 그 학생을 싣지 못하고 회항하는 바로 헬기가 내려왔는데 4분 만에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냥 해경 또 헬기가 또 착함을 합니다. 배에 내리는데 그 배에서 김석균 해경청장이 또 타고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사망이 의학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이 필요한 환자인데 3차례에 걸쳐서 헬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친 거죠. 차정 교수, 저게 말이 됩니까? 예, 저 뉴스 보고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저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이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해경의 그 책임 있는 간부들이 당시 이 그러한 상황을
정말 알고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해경의 보고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설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청장이 그런 사실을 몰라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그래서 제가 판례를 뭐라 썼냐면 예. 무엇이 중헌디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방금 그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위중한데라고 지금 해경 스스로 예.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해경 이 담당자들이 왜 강하게 진언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제가 판례를 썼듯이 국민들이 지금 진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조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 현장에서도 헬기를 빨리 이렇게 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헬기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이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청이요. 대략 그 당시 지금은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헬기를 그 당시 2014년, 15년, 16년 이때는 23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야간 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저 환자를 먼저 보내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서해경청장이든 해양경찰청장이든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다른 헬기 빨리 와라 하면 되잖아요. 헬기가 없는 것도 예.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이송을 해서 구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저 사안 자체는 좀 명료하게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건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이게 밝혀진 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이 특조위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특조위 구성할 당시에 특조위에다가 강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예. 기소권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조사권만 있는 특조위가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저 뉴스를 보면서 설마설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이것은 당시에 그 해경의 고위직들이 저 상황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자칫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국민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국정 교수가 세월호에 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국정 교수가 당시에 갔었어요. 소방 헬기를 타고. 그 하강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이국정 교수가 어필함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하강을 하지 않고 이국정 교수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소방 항공 전력의 절반 정도 되는 헬기들이 그냥 무태 앉아 있는데 마치 이 철새지에 철새도래지에 철새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기는 도저히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이런 지휘 체계가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지 그조차도 저는 이제는 재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이게 수사를 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 있고 그 문제점들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만약에 헬기를 탔다면 아마 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병원까지 한 20분이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거리가. 그런데 4시간이 넘게 걸려서 결국에는 배로 수송이 되는 바람에 결국 저것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사 당시에 거의 숨이 끊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헬기로 옮기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0.1%의 가능성만 있었더라도 당연히 옮겼어야 하는데 저렇게 행동한 것이 뭐 사실인지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해경의 경찰관들이 이게 국민의 공복인지 아니면 군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직 문화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계속 공무원들이 위에 사람 모시는 데에만 사고 수습에서 상당 부분 업무를 할애합니다. 그게 아직도 사고 현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 한번 뜨면 그 사람들한테 브리핑하는 데 시간 보내고 실질적으로 구조나 재난 수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승진에 목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그리고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은 항상 생명을 잃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저러한 나쁜 태도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시의 눈길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정말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자기가 헬기를 타고 가면서도 야, 지금 이런 걸로 좀 환자 후송하는데 먼저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이 위중한 학생이 있다 없다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본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거기서 지휘를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헬기는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대기시켜 놨어야죠. 이거를 타고 다닌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사실을 저도 개인적으로 수사를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한 과실 책임까지는 물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여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뭐 먼저 보고부터 해야 된다고 그냥 급한 거 선호가 바뀌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세월호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유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년 6개월 만에 밝혀졌는데 그동안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발표에도 없었고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학생 한 사람만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동영상도 있고 무슨 내용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 당시에 있는 거거든요. 수사 자료도 분명히 있는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수사가 안 됐을까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당연히 아마 유가족 측에서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경우가 이것뿐이겠냐 왜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 이런 거는 왜 밝히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또 특조위가 어떤 내용을 또 밝혀낼지도 모르겠는데요.